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덴트 코퍼레이션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신재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서버리스 기반의 영상 트랜스코딩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얻은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의 아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디맨드 서비스가 어떠한 장점이 있고 서버리스로 온디맨드 서비스를 구축 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후에 실제 썸네일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와 영상 트랜스코딩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서비스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미디어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했는지 설명드릴까 합니다. 인덴트 코퍼레이션에서는 V리뷰라는 동영상 리뷰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챗봇을 통해 고객의 동영상 리뷰를 수집하고 쇼핑몰에 리뷰를 노출하는 원스톱 리뷰 플랫폼을 제공 중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리뷰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경험을 생산하고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커머스 고객 입장에서는 별도의 운영 비용 없이 한 번의 설치만으로 손쉽게 동영상 리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V리뷰만의 특허 챗봇을 통해 동영상 리뷰를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할 수 있는 리뷰를 빠르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산된 실구매자에 대한 영상 리뷰를 장제 소비자와 직접 연결시켜주는 리뷰 커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러한 소비자의 경험을 생산하고 공유하기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리뷰 컨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미지와 영상 같은 미디어 컨텐츠는 텍스트에 비해 용량이 크다 보니 최적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컨텐츠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원본 미디어가 생성된 직후 최적화된 미디어를 생성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필요한 컨텐츠를 생성한다는 점인데요. 이미지의 경우 화면에 따라 200x200, 500x500 등 다양한 사이즈로 이미지를 리사이징 해두는데요. 하지만 실제 사용 패턴을 보면 어떤 이미지는 200x200만 소비되고 어떠한 이미지는 500x500만 소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만드는 시점에 어떤 것을 사용할지 모르다 보니 모든 사이즈의 이미지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운영 비용이 서비스의 사용량과 별개로 단순히 데이터의 사이즈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점인데요. 가령 뉴스 컨텐츠의 경우 매번 새로운 이미지들이 생산되고 소비됩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난 뉴스는 대체로 소비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면서도 10년, 20년 동안 최적화된 이미지의 저장 비용을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서비스의 사용량과 별개로 컨텐츠의 양이 비례하여 비용을 증가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유연성이 매우 떨어지는데요. 새로운 최적화된 이미지를 추가하려면 이때까지 저장된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작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롭고 다양한 포맷을 추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사용자 경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점에 최적화된 미디어를 제공하는 온디맨드 방식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점에 컨텐츠를 생성하기에 꼭 필요한 컨텐츠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정비인 저장 비용 대신 사용량에 비례한 컴퓨팅 파워를 기준으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용량에 비례한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포맷을 추가하더라도 그 즉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포맷을 추가하는 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최적화된 컨텐츠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매일매일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디맨드 서비스는 장점이 많지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바로 속도와 안정성입니다. 사전에 컨텐츠를 만들어 두지 않고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점에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캐싱되지 않은 첫 번째 요청의 경우 기존보다 응답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키텍처의 서비스라도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 이미지를 보는데 5초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 속도는 온디맨드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디어 컨텐츠를 최적화하는 데는 순간적으로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마케팅이나 여러 이벤트들에 의해 갑자기 트래픽이 폭증하는 이커머스 서비스 특성상 고성능 인스턴스를 안정적으로 오토 스케일링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전에 컨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운영 난이도가 대폭 올라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클라우드 세상에 살고 있고 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또 다른 주제인 서버리스입니다. 서버리스는 그 자체로도 이미 온디맨드 서비스의 성격을 갖추고 있기에 미디어 온디맨드 서비스를 구축하기에 안성맞춤인데요. 이제부터는 서버리스로 온디맨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버리스 서비스들은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버를 관리할 시간에 오직 서비스 자체의 가치를 계산하는 데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리소스는 부족하고 시간이 금인 스타트업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로 서버리스를 통해 손쉽게 높은 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온디맨드 서비스 특성상 높은 컴퓨팅 파워를 단시간에 많이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서버리스 서비스들은 모두 높은 가용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트래픽이 몰리더라도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스케일업 됩니다. 세 번째로 각 서버리스 서비스의 청구 방식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데요. 가령 EC2 인스턴스는 S3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 데이터 전송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람다의 경우 주요 서버리스 서비스 간의 데이터 전송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데이터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데이터 전송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프론트의 경우 캐싱된 데이터의 저장 비용이 아닌 전송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하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한번 캐싱된 컨텐츠에 대해서는 캐시가 무효화되기 전까지 매번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으면서도 별도의 저장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V리뷰에서 실제로 서비스 중인 이미지, 영상 온디맨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면서 실제로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 중인지 그리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V리뷰에서 이미지가 생성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뷰 작성자는 챗봇을 통해 이미지를 업로드하는데요. 서버에서는 이렇게 업로드된 이미지를 S3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후 소비자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리뷰 위젯은 썸네일 서비스에 최적화된 사이즈의 이미지를 요청합니다. 요청이 제일 먼저 클라우드 프론트에 도착하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제일 먼저 파일이 캐싱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캐시된 파일이 없다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람다의 썸네일 이미지 생성을 요청하고요. 람다는 원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썸네일 이미지를 생성하고 캐시를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V리뷰에서는 클라우드 프론트, API 게이트웨이, 람다만을 활용하여 비용 효율적이면서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서비스를 손쉽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리사이징 할 때 응답 속도는 대체로 100에서 300ms 안팎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큰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이후 캐싱된 이미지의 응답 속도는 대체로 20에서 30ms입니다. 저희는 추후 최적화를 통해
웹피 지원 브라우저에게 자동으로 이미지를 웹피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등 소비자 사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존의 V리뷰에서 영상 컨텐츠를 어떻게 최적화하였고 어떻게 온디맨드 방식으로 개선했는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영상은 이미지와 달리 최적화된 컨텐츠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파일 크기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API 게이트웨이는 응답 데이터의 크기가 15MB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십 메가바이트를 넘나드는 영상 컨텐츠를 서빙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최적화된 컨텐츠를 만들어 두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구조로 계속한다면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영상 역시 무조건 모든 사이즈로 영상을 사전에 생성해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리소스를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위젯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더 다양한 사이즈의 영상이 필요하게 됐고 지금 상태로는 매번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해서 빠르게 최적화된 영상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MP4 포맷으로 영상을 제공하다 보니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사용자의 경험이 천차만별이고 웹브라우저에서 여러 개의 동영상을 동시에 재생할 경우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여 사용자의 디바이스 따라 부하가 심해지는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서버리스 썸네일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요청할 때 영상을 생성하면서 동시에 HA 포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화된 영상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제약사항 때문에 기존과 같은 아키텍처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했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서비스로 최근에 발표한 S3 오브젝트 람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S3 오브젝트 람다는 클라이언트가 S3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요청을 하면 람다를 실행하여 새로운 파일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때 저희가 눈여겨본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S3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별도의 코드 수정 없이 S3 오브젝트 람다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썸네일 서비스와 같이 별도의 API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람다 엣지나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보다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PI 게이트웨이와 달리 응답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아무리 큰 영상이라도 온디맨드로 생성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썸네일 서비스보다 더욱더 심플한 구조로 서비스를 설계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여러 면에서 실제로 구축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었는데요. 이제부터 S3 오브젝트 람다에 대해 한번 깊게 알아보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전에 공식문서를 정말 유심히 읽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공식문서에는 분명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썸네일 서비스처럼 이미지를 리사이징하는 사례도 예시로 들어줬기에 저는 S3 오브젝트 람다로 충분히 온디맨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POC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먼저 S3 오브젝트 람다 자체는 매우 잘 작동하였습니다. 샘플로 썸네일 이미지 생성과 MP4 트랜스코딩을 테스트하였고 예상대로 기존의 S3 SDK를 사용하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하여 컨텐츠를 서빙하고 HLS 포맷으로 트랜스코딩을 하는 POC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하였는데요. 제일 먼저 S3 오브젝트 람다는 S3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S3 SDK는 모두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수정 없이 지원이 가능하였는데요. 문제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S3 컨텐츠를 직접 서빙할 때는 S3 액세스 포인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S3 오브젝트 람다는 한 번에 하나의 파일만 요청하기 때문에 HLS처럼 하나의 영상에 대해 여러 파일이 생성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활용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비스 구축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설계적 결함이었고 결국 이 아키텍처는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공식 문서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건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공식 문서에는 분명 S3 get 요청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점과 S3 오브젝트 람다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S3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하거나 SDK를 통해서만 접근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해 볼 일이 없었고 이 때문에 문서를 읽고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도는 저의 경험 부족으로 어이없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려던 찰나 HLS 스펙 문서를 보던 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먼저 HLS 포맷의 구조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어떠한 아이디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HLS 영상은 마스터 플레이리스트와 미디어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영상 세그먼트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HLS 플레이어에서는 마스터 플레이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아 영상이 몇 개의 품질로 제공되어 있는지 파악합니다. 이후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최적화된 대역폭을 가진 미디어 플레이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세그먼트를 영상 재생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재생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HLS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환경이 변하더라도 자동으로 최적화된 품질의 영상을 끊김없이 재생합니다. 또한 HLS는 장애 복구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더라도 자동으로 후속 파일을 다운로드 재시도하여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플레이리스트와 첫 번째 영상 세그먼트만 있다면 영상이 모두 트랜스코딩 되기 전에 짧은 지연 시간만으로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특징들을 아키텍처에 하나하나 녹여보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HLS에서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선 최소 3개의 파일만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점을 착안하였습니다. 즉, 영상이 아무리 크고 트랜스코딩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3개의 파일만 있으면 재생을 시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중 2개의 플레이리스트 파일은 단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생성하는 데 시간이 거의 소모되지 않는 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아키텍처로 설계하게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플레이어에서 마스터 플레이리스트를 요청하면 람다는 트랜스코딩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트랜스코딩된 파일이 없다면 SQS에 트랜스코딩 요청을 한 뒤에 마스터 플레이리스트 파일을 생성하여 캐싱에 태웁니다. 이후 비동기적으로 SQS의 트리거를 받은 람다가 각 품질별 영상을 병렬적으로 트랜스코딩하고 파일이 생성되자마자 바로 S3에 업로드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에서는 마스터 플레이리스트를 기준으로 원하는 품질의 미디어 플레이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은 뒤에 조각난 영상 파일을 점진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재생함으로써 아무리 큰 영상이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최적화된 영상을 온디맨드로 생성 가능한 트랜스코딩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상도 온디맨드 서비스로 구축함으로써 저희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사용자가 실제로 재생한 만큼만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서비스 비용 중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클라우드 프론트 비용을 40% 가까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뷰 위젯 특성상 제한된 개수의 리뷰를 노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출이 안 되는 영상들은 트랜스코딩을 안 하게 되어 S3 저장 용량이 60%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제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저희로서는 아주 값진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덴트 코퍼레이션에서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여정을 같이 되돌아보았는데요. 유튜브를 시작으로 틱톡, 인스타그램 등 최근 영상 콘텐츠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오늘 발표를 통해 서버리스를 활용하여 유니콘 서비스 부럽지 않은 미디어 온디맨드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의 종료 후 강의 평가에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인덴트 코퍼레이션의 신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